회사원으로 살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월급은 안정적이지만 한계가 분명하고 그렇다고 사업은 두렵고 투자도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적인 부자들이나 석학들의 연구 결과가 한 가지 교차하는 지점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바로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로 돌아오는 보상입니다. MIT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안전지대에만 머물면 절대 자산 증식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무모하게 모든 것을 던지라는 건 아닙니다. 전략적 위험 감수, 즉 계산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사원이 부자가 되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사업가의 길, 둘째는 투자자의 길입니다. 사업가의 길은 부업을 기반으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작은 시도를 시작해 그것이 어느 순간 월급을 뛰어넘을 만큼 커졌을 때 전업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투자자의 길은 조금 다릅니다. 회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유지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 자산을 불려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두 길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나만의 시스템을 키워나간다는 공통된 목표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걷는 순간 누구나 피로와 고단함을 마주합니다.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다시 부업을 하거나 투자 공부를 하는 삶, 여가와 휴식을 포기하는 삶이죠. 워라밸이라는 달콤한 단어는 사라지고 반복되는 긴장과 희생이 자리 잡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벽을 넘은 이들이 결국 부의 문턱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과소평가한다. 지금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부자의 문턱에 서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무작정 그만두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경험자들의 공통된 증언은 명확합니다. 회사를 떠난다고 해서 갑자기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게으름, 보상심리, 과소비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악화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면서 퇴근 후와 주말을 철저히 투자에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인 플랜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은 이 간단한 원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바로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나는 안 되라고 규정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힙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했듯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는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무엇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결국 부자가 되는 과정도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의 누적일 뿐입니다. 오늘의 30분을 투자 공부에 쓸지 유튜브 예능에 쓸지의 차이가 10년 후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정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길입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길이 열립니다. 여기서 진심으로 부를 선택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회사원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인생 플랜은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부자가 되려는 회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게 되고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예컨대 빚을 갚아야겠다, 집을 사야겠다와 같은 문제 해결형 사고는 눈앞에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자산 축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MIT 슬론스쿨과 옥스퍼드 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장기 목표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재무적 성취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싶다가 아니라 10년 안에 투자 수익으로 연 1억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든다와 같은 구체적인 지점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과정과 전략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명확히 선언한다면 지금의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사업 확장 혹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로 좁혀지죠. 이렇게 목표가 필연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겁니다. 반대로 목표가 모호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주식, 코인, 부동산, 창업 모두 손대지만 결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는 산만한 투자자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오래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택하는 겁니다. 스탠퍼드의 행동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것도 분산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는 모든 걸 조금씩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철학자 니체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투자의 세계도 같습니다.
왜 이 분야를 선택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냅니다. 반대로 단순히 돈이 될 것 같아서 뛰어든 사람은 작은 손실에도 방향을 잃고 좌초합니다. 자산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을 저축으로 전환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초기 자금 형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둘째, 저축을 투자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구조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소비와 저축에서 멈추면 절대 자산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부채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평범한 직장인과 부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의 함정입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누구나 돈맛을 알게 됩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차, 더 좋은 여행을 경험하며 어느새 소비가 습관화됩니다. 그러나 소비는 끝이 없고 비교가 끝없는 불행을 불러옵니다. 옥스퍼드의 심리학 연구팀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급격히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소비는 순간적인 쾌락일 뿐 장기적인 만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불안 무엇일까요?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가족, 건강, 자유. 즉,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자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시간, 그리고 건강한 몸이야말로 진짜 부라는 것이죠. 이는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로운 사람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회사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여가와 편안함을 포기하고 소비의 유혹을 통제하며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사원이 부자 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부채로 전락하게 될 것인가? 이 물음이 다음 단계의 열쇠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자기 자신을 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입니다. 내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가치를 키워내는 존재라면 자산이지만 충동과 게으름에 끌려다니며 돈을 잃게 만드는 존재라면 부채일 뿐입니다. 스위스 ETH 취리히 연구진이 발표한 자기 통제력과 장기 자산 축적의 상관관계 연구에서도 충동을 억제하고 계획대로 행동한 사람들의 자산 성장 속도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현저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시장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역량이 바로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충동을 통제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힘이죠. 예를 들어 모두가 공포에 떠는 시점에 과감히 매수하는 역발상 투자는 누구나 원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철학자 스토아학파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의 사건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결국 투자 성패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말고 기반을 유지하라는 조언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근로소득은 투자와 자산 축적의 토양이 됩니다. 저자가 7년간 회사를 다니며 투자금을 모았던 경험처럼 이 기반 없이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교육과 경험을 쌓아 안목을 기르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을 유지하되 반드시 투자소득과 비활성 소득으로 전환하라는 것. 둘째, 부채와 자산을 구분하라는 것. 소비를 자산으로 착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는 능력을 길러라는 것. 어떤 기회든 무조건 잡는 것이 아니라 위험 대비 보상이 충분할 때만 행동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지루할 만큼 단순한 반복입니다. 투자란 화려한 한 방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을 지루할 만큼 오래 반복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MIT의 금융학자 앤드루 로가 말했듯 투자의 성공은 천재적 직관이 아니라 평범한 원칙을 지루할 만큼 꾸준히 지키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습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식사를 하고 하루 대부분을 책 읽기에 할애하며 한결같은 루틴을 80년 넘게 유지해왔습니다. 겉보기에 지루하고 단순한 반복이지만 바로 그 꾸준함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를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안정과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정과 불편함 속에서도 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니체가 말했듯 큰 운명은 큰 고통과 함께 온다.
부자가 되려는 선택은 결국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자유와 여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원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인생 플랜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회사라는 기반을 유지하면서 여가와 소비를 줄이고 꾸준히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 길 위에 당신의 10년 후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